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언더스탠딩의 장순원 기자님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토부가 네, 층간소음을 잡겠다고 잡겠다. 발표를 해서 그게 뭔지 네, 세상이 그냥 하루 만에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국토부는 층간소음을 없애고 네. 서울시는 반지하를 반지하를 없애고 없애고. 일주일 만에. 그렇죠. 이야, 대단합니다. 층간소음을 어떻게 없앤답니까? 뭐 내용에 따라 좀 보기에 따라서 재밌는 내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대책도 좀 포함이 됐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좀 갖고 와봤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먼저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건데 이제 살인 부르는 층간 소음 잡아라 이렇게 해서 뭐 대책을 내놨어요.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하는 경우도 뭐 있었죠. 그 요번에 나왔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사실 층간 소음 잡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제 앞으로 지어질 집의 어떤 그 기준을 강화해서 층간 소음을 잡겠다 뭐 이런 대책은 많았는데 지금까지 지어진 집에 대한 층간 소음을 줄이는 어떤 대책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새로운 게 하나 나왔는데 네. 어떤 거냐면은 이미 지어진 집. 네, 이미 지어진 집이 집. 더 많지. 층간소음은 이게 더 문제고. 그렇죠. 어떻게 없애죠? 특히 이미? 뭐 과거에 옛날에 지었던 집들은 예. 어마어마하게 소음이 많이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바닥 두께가 지금은 21cm 이상인데 네. 2005년 이전에 지어졌던 것들은 뭐 10 몇 cm더라? 15cm인가 18cm가 하여튼 좀 낮았어요. 바닥 두께가. 네. 예. 그래서 그때 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층간소음이 심한데 그런 집들을 위해서 국토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뭘까? 궁금합니다. 아, 저도 궁금하네요. 네. 이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장판, 소파를 나눠줍니까? 장판. 그 소파 밑에 있는 장판 위에 그 매트, 아, 저게 매트인가요? 네, 층간 소음을 잡을 수 있는 매트를 저걸 이제 나눠준대요?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살 때 그 돈을 최대 300만 원까지 네. 이제 빌려주는 대출을. 대출을 무이자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 무이자로. 네. 그러니까 이거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 아, 매트 까는 비용 빌려주는 거죠. 최대 300만 원까지. 이게 그냥 빌려주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저렇게 없애겠다? 하위 한 7등급까지는 이제 1% 이자만 받고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겠다는 게 이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이제 관리 대책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저거 매트 깔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뭐 효과는 있겠죠. 네. 저희 채팅창에서 멋진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 1층과 2층, 3층과 4층 이렇게 서로 파트너를 맺어서 네. 6개월씩 바꿔 살기. 강제로. 강제로? 그러면 층간소음 많이 일으키면 내가 원수 갚을 수 있으니까 또 야, 우리 하반기를 생각해서 좀 조심하자 할 수 있으니 그게 나은 것 같다고. 네. 그 이렇게 해서 층간소음을 좀 최대한 좀 낮춰보겠다. 하여튼 고육지책이죠.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소음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관리실에 전화하죠. 관리실에 전화하죠.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903호 너무 심하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거기 이제 관리소 직원이나 소장분들이 위층에 전화를 하겠죠. 아, 좀 자제해 주세요.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어떤 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는 뭐 그렇게 크게 안 냈는데 네. 좀 아래층이 예민하다. 뭐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고 그게 심하면 뭐 어떤 분쟁까지 이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층간소음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조금 객관적으로 뭐 그 어떤 층간 소음도 좀 측정을 해서 이 정도면 뭐 층간 소음 안 나기로 상위 10% 안에 드는 겁니다. 좀 너무 좀 이해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중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뭐 이제 지어진 아파트 내에서는 그런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이런 기구들을 둠으로써 조금 그 양자간을 중재하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야, 궁여지책이라면 궁여지책인데 진짜 대책 없는 모양이네요. 불쌍하다는 될까 싶은데. 느낌까지 든다. 네, 저도 이것만 보고서는 아 이게 야. 무슨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3M 귀마개를 나눠주는 게 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 슬리퍼를 이렇게 나눠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아마 어제 그저께 왜 국토부에서 이제 향후 이제 공급 대책
내놓고 첫 이제 타자로 요걸 밀진 않았을 텐데 나름 의미 있는 대책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거는 이제 지어진 주택,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좀 줄여보겠다, 매트를 좀 깔아서 뭐 이런 거였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지어질 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층간 소음 기준을 좀 강화해서 네. 층간 소음 문제를 좀 잡아보겠다, 이런 게 이제 보관인데, 지금 이번 달 4일부터 왜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지어진 다음에 분양하기 입주하기 전에 층간 소음 시험을 해서 이제 49데시벨 뭐 이걸 보면 일상생활 소음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도서관에서 나는 소리 정도의 이제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해야지 이제 되거든요, 앞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하는 곳들을 이제 공개를 해서 이렇게 분양 보증 수수료를 내는데, 분양할 때 그런 수수료를 좀 깎아주겠다,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대책도 있고요. 요게 지금 한 1000세대 기준으로 분양 보증 수수료를 이게 이제 1등급을 받으면 한 30% 정도 할인을 해주는데, 한 1000세대 기준으로 한 5억 원 정도 아낄 수 있는 비용이랍니다. 1등급을 받으면 네, 주택 분양 보증 수수료를 깎아준다. 네. 주택 분양 보증 수수료가 뭐예요?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때는 분양 보증, 이제 그 사고가 나면 그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설사 부도 방지 보험. 네, 보험이 이제 보증이 있는데, 그 보증의 비용을 나중에 이거 등급을 좋게 받으면 네. 이미 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0억을 냈다. 네. 그럼 그 중에 일부인 뭐 5억 원을 돌려준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아, 그러면 그 1등급을 받으면 이 5억 원을 돌려받는 거고, 네. 1등급이 안 되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1등급은 아니까.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9 데시벨? 데시벨을 이제 통과하면 거기서 이제 한 4데시벨 정도로 이제 등급을 나눴어요. 네, 그걸 통과하면 다 되는 거고, 네. 그 중에서도 좋은 등급 1등급을 받으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주는 거고. 그러니까 질문은 네. 49데시벨을 넘으면 네. 야, 니들 왜 이렇게 소음이 많이 나?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제도 자체는 49데시벨을 그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충족하지 못하면 그 보완을 하거나 공사 보완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49데시벨을 넘어가게 되면 네. 시공사가 보완 공사를 해서 49데시벨 밑으로 낮출 그렇죠. 때까지 공사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주민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그렇죠. 된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제도 그 제도 자체는 그런 거고, 예. 그 제도를 통과한 분들 중에서 매우 좋게 잘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층간소음을 매우 낮춰서, 예를 들어 여기는 아마 37데시벨이 기준일 거예요, 1등급. 네. 예. 그 이하로 맞추는 경우에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30%까지 할인해 준다, 이런 컨셉이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크게 이제 의미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뭐 사실 매트 까는 거랑 비슷한데, 아까 뭐 1000세대라고 해봐야 5억 원이면 세대당 50만 원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시공사가 뭐 5억 원 아끼려고 뭐 48데시벨 맞추면 되는데 37데시벨까지 그렇죠.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사실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요번에 나온 대책 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층간 소음을 낮추기 위해서 바닥 두께를 좀 두껍게 해서 층간 소음을 낮추면 나중에 건물을 올릴 때 높이 제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 규제도 조금 완화해 주겠다, 이런 대책을 이번에 내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 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네. 층간소음 못 잡은 이유가 바닥 두껍게 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높이 규제가 있으니까. 두껍게 한다고 해서 시멘트 더 부어서 그 시멘트 아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거야 돈 얼마 안 드는데 자꾸 높아지다 보면 한 층이 날아가는 한 거죠. 층이 날아간다. 그렇죠. 한 네. 층의 분양가가 얼마냐. 맞죠. 두세 대만 해도. 그러니까 좀 높아져도 되는 걸로 네. 좀 그렇게 바꿔주면 좋겠다. 아마 그 국토부에서 저희 방송을 봤나 봐요. 왜 지난번에 DL-ENC인가 거기 이제 상무님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내용 사실 많이 있는데, 그 이제 지금 이제 층간 소음을 줄이려고 바닥을 한 5에서 10mm 정도 네. 두껍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소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도 사실 얼마 안 들어요. 뭐 국평 기준으로 한 세대에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럼 분양가에 350만 원 더 받고 층간소음 없애주면 고맙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만 하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층고를 높이면 한 세대당 뭐 10mm 정도까지 높이면 그 전체 아파트의 층고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층당 10cm씩 10mm씩 높인다고 하면 20층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2m 정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10cm씩 아, 올리면 10cm씩 올리면 네. 20층짜리 아파트라면 한 2m가 올라가는데 그러네. 그렇죠. 이제 이게 아파트를 설계할 때 중요한 게 용적률하고 건물 높이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용적률 200%, 뭐 최고 높이 75m 미만 뭐 이런 규제를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높이 제한이 사실 되게 큰 규제 걸림돌로 이제 작용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뭐 동강거리 네. 이런 것들 다 건축법에 명시가 돼서 이런 걸 지켜야 되고 네. 보통 이제 도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 이게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어떤 뭐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이제 지구를 지정하는 일종의 도시관리 계획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뭐 채광이라든지 일조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한층 더 빡빡합니다.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아, 요즘 그렇게 짓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짓고 있죠. 지자체가 만든 높이 제한을 받으면서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사선 규제라든지 동강 간격 이런 규제도 당연히 받는데 그거보다 더 깐깐한 게 이제 높이. 지구 단위 계획상의 높이 규제인데 그거까지 받는다는 거죠. 아, 우리는 몰라 50m 이하로만 지어. 그렇습니다. 그런 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규제를 다 맞춰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2.8에서 한 2.9m 정도가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지어 왔는데 그 10cm를 더 한 층당 10cm를 더 높이면 이 높이 제한에 걸려서 어떻게 보면 한 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아까 20층짜리를 19층까지밖에 못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가 뭐 요즘에 한 서울에서는 10억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20층짜리를 19층밖에 못 지으면 뭐 거의 10억 정도가 날아가고 세대당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건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사업성이 타격을 받는 거죠. 그거를 봐주는 걸로 바꾼다. 네. 그리고 만약에 층간 소음을 줄이려고 바닥 두께를 좀 두껍게 해서 전체 규정보다 높이가 그 높아졌다면 고도 제한보다 올라갔다, 높이 제한보다 올라갔다.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그 높이를 풀어주겠다. 그 고도 제한이라고 하는 걸 둔 이유는 네. 그 고도 제한을 둬야 뒤에 있는 사람들 햇빛도 받고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그럼 앞에 아파트 층간소음 없애자고 네, 더 높여주면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네. 야 니네 아파트 층간소음 낮아진 건데 왜 내 햇빛을 가리니? 네. 할 텐데 네. 괜찮아요? 설계를 하면서 그렇다 심사를 하지 않을까요? 네, 뭐- 살짝 틀든지 뭐 하든지. 그럴 수 있으면 틀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높이를 올려서 일조권이 조금이라도 침해가 되면 사실 옆 아파트나 뭐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일조권에 영향을 주는 그 건축법상 규제보다 지구 단위 계획상 어떤 높이 규제가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대문 안에는 몇 미터 이상 못 올라간다 이런 것들. 80m짜리 지어도 1조건은 괜찮은데 그렇죠. 네네네. 그냥 몰라 우리 돈은 60m야라고 네. 하는 게 있다. 그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상의 어떤 높이 규제인데 그 규제만 조금 더 풀어주겠다. 근데 라는 이제 그거는 방침입니다.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거 법을 개정을 할 겁니다. 그 건축법을 개정을 네. 해서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건축법을 개정을 하고 개정을 하면 이제 지자체들이 그 근거 규정이 생기니까 네. 자기네들의 어떤 여건에 맞춰서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로 손봐서 좀 높이 규제를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의 어떤 층간소음을 잡아보겠다. 이게 이번 알겠습니다. 대책에 이제 처음 나왔고 이 대책을 보고 제가 뭐 그 업계에다 여쭤봤더니 야 20년 만에 이렇게 이제 높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대림 산업에서 언더스탠딩에 출연해서 그런 거죠. 뭐. 이 맛에 방송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저희 채팅방에서 제시가 됐어요. 네. 이게 두께감 한 21cm 정도 된다면서요? 지금 최소 높이가 이제 21cm. 21cm 이상으로는 두껍게 해야 된다 바닥을.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네. 힐스테이트 230 이런 식으로 짓게 해라. 푸르지오 245 이렇게. 네. 그렇게 지으면 네. 뭐 롯데캐슬
213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거 괜찮네. 바닥 두께를 뒤에 아파트 이름에 분명히 지어라. 누구나 알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리고 17동이면 17 괄호 열고 뭐 2, 4, 5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렇죠. 두께를. 그러면 아마 건설회사들이 알아서. 저 사실 집 사러 갔을 때 바닥 두께가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재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시공사 가서 물어본다고 알려줄 것도 아니지만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크로 리버파크 223 뭐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좋은데. 사랑으로 280. 네. 그렇군요. 네. 좀 기대를 좀 해볼 텐데 앞으로 지어지는 것만 좀 줄어들 것 같고 네. 지금 이미 지어놓은 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빨리 재건축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해야죠. 2005년 이전에 지었던 것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재건축 연한이 아니고 아직 좀 남아 있네요. 2005년 이전이라도. 그러니까 왜 30년이에요? 아파트 재건축 기준이? 왜 30? 그쵸. 알겠습니다. 그 얘기 시작하면 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못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층간소음 대책이 나왔다. 매트를 깔면 된다고 생각하니 매트 구입 비용 3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 네. 누표 규제 완화하는 건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예. 네. 그 매트 업체가 혹시 상장 회사랑 연결되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저희 수혜주로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게. 네. 언더스탠딩의 장순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